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송희 씨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뭐 나는 이런 말 들으면 뭐 기분이 좀 좋아지고 뭐랄까 기분이 업된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이제 그 생방송을 하잖아요. 네.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를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생방송할 때 딱 보고 요가 이제 하루 마무리를 뭐 이렇게 좀 마무리 짓는다. 송희 씨를 보고 하루 네. 마음을 짓는다. 네, 전 그 말 들을 때가 가장 힘이 나요. 이거 너무 애정이 담긴 멘트 아닙니까? 송희 씨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네. 개인 방송하실 때.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뭐 직업이 이제 개그맨이다 보니까 네. 웃기다, 재밌다. 뭐 잘생겼다 뭐 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누군가가 저를 좀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네. 오늘 또 현희 씨 보고 하루를 마감을 짓습니다. 네네. 뭐 기분 좋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네. 이런 것도 일종의 미러링 효과?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맞다, 나 블랙핑크 제니 따라 하는데. 적당히 하자. 네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해, 아주. 나도 모르게 말을 놨네. 지금. 알겠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이제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 아들이 막 웃으면은 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아들 바보. 네. 저희 아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저도 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바로 그 미러링 효과가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경험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한 번씩 가지고 계실 것 같긴 해요. 뭐 아내가 이제 뭐 아침에 밥을 해놨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밥은 잘 안 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들밥만 해주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송희 씨 같이 이렇게 아주 즐거운 웃음 주시면서 미러링 효과로 함께 기분 다 같이 업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게요. 우석준의 웃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삶은 힘들다고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리조트 도시로 더 빨리 퇴근하길, 자연과 더 오래 발맞추길, 오션뷰와 리버뷰를 한눈에 즐기는 대한민국 리조트 도시의 시작.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자, 수다 이수다의 수다 친구시죠? 김혜민 PD, 박성진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죠? 네, 다행이요. 네, 너무 없었어요. 너무 잘 지내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우리 성진 너무 별로 씨가 없어. 너무 없었다고 하는 건 좀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연주가인데 지금 모든 공연들이 취소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취소가 된 게 아니고 네. 원래부터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1월 달에 괜찮네요.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잡힌 게 뭐 없었구나.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취소됐군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잡혔던 거를 그쪽에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당연히 이거는 뭐 못하는 거고. 아, 그래요? 네네. 뭐 사회적 송희 씨, 거리두기라고 예, 예. 하는데. 송희 씨는 어떠셨어요? 요즘에 너튜브는 오히려 더 조회수가 잘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왜냐하면 이제 방콕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이제 그 컨텐츠를 자주 이렇게 즐겨 찾아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방을 조금 위주로 좀 하려고 했다가 야방이 네. 뭐예요? 야방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야방이 네. 나만 진짜 그렇게 너무 생각한 거 촌스러워. 아니었구나. 아우 다행이다. 너무 구세대라 미안합니다. 아니 야한 방송이라는 나도 거예요.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셋 다 같은 진짜. 생각에서 통일을 이뤘어 지금. 뭐예요? 야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는 이제 방송. 야외에서 활동하는 방송. 야외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놀랬던 게 예, 예. 야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동아리를 야동이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야구 있거든요. 동영상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예, 예. 예, 예. 너무 촌스럽네요. 그게 밤에 이렇게 야외에서 이 밤은 밤 아니라 아니에요. 왜 밤이 아니라니까요. 네. 저기요. 자꾸. 아니라고요. 야외에서 네, 하는 게 야외에서. 야방이군요. 맞아요. 어쨌든 야외에서 하는 거는 이제 좀 많이 못 하시긴 하겠네요. 못하죠. 왜냐하면 네네. 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죠, 하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전 웬만하면 요즘 산에 그렇게 잘 올라갑니다. 사람들 네. 없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의 이제 컵라면을 이제 갖고 가서 이제 먹는 먹방.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것들. 아, 그것도 이제 컨텐츠로 쓰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네. 아니 근데 송희 씨는 군부대 강연도 되게 많이 나갔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거는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해마다 되면 이제 안보강에 대해서 탈북 그 강사분들이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못 가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언제 정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근데 진짜 네. 걱정이에요. 탈북민들 친구분들은 어떻게 생계나 이런 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연락 뭐 친구분들이 있으실 근데 테니까. 뭐 제 아시는 분들도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업종에서 분야에,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잘 된다라는 얘기는 들려지가 않아요. 아, 애초에 좀 약간 지금 많이 네. 힘들어하셨었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이제 것 뭐 같아요. 예. 그 식업인가? 그렇죠. 어째 자영업자, 식당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럭으로 이제 운전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요.
하루 종일 오다를 하루 종일 이렇게 보는데 뭐 한 3-4건 정도밖에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게 가장 큰 충격으로 오는 게 이런 일을 잃으시니까 직장을. 왜냐하면 이제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일을 잃는 직종이 이런 파트타임 쪽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도 혹시 그런 피해가 가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좀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엄청 많이 갈 네. 거예요. 김혜민 PD님은 뭐 정규직이라 뭐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잖아요. 예,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고 예, 어떻습니까? 해봤어요 조직생활. 정말 여러분들 정규직이라고 저한테 맨날 그러시는데 조직생활 해봤어요. 부장님한테 눈치 보고 조직으로 가는군요. 국장님한테 혼나보고 네. 결제 받으러 가려고 서보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 말하지 마요. 네,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차라리 눈치 보면서 월급 꼬박꼬박 그래, 받는 말이요. 똑같네요.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직생활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뭐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 주제가 라이벌입니다. 네. 오, 라이벌. 조직생활에서도 라이벌이 존재를 하나요? 그럼요. 어때요? 이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라이벌이 있는데 아니 근데 예전에는 네. 뭐 진급을 위한 이 라이벌이 있거나 이런 게 존재했는데 요즘에 약간 문화가 바뀌어서 네. 오히려 낮은 직급으로 오래 버티자. 나는 약간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확실히 90년대생들은 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진급이 빠르면 임원이 되면 계약직이 돼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필요까지 네. 없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예. 고민을 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 30, 40대들이고 20대들은 아예 삶의 가치가 진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네. 또 사람들마다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 살면서 라이벌 이런 거 예. 별로 없었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서? YTN에서 지금? 차장이요. 차장이에요? 잘 버티네. 차장이면은 어떻게 차장님. 돼요? 아 그냥 제 연차에 다 차장해요. 그래요? 아니 단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들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잘 보여야 되겠다. 아니, 차장이라는 저기요. 아니 차장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차장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게 되면 대리님 하는 대리님보다 높죠. 그거보다 높은 거죠. 부장님보다 낮고 부장보다 낮고 과장보다 낮고 과장보다 높아요. 과장보다 높고 제가 이걸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네. 장관, 차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냥 저분은 항상 군사적으로 나가요. 진짜 우리 셋은 네. 조직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 연차 되면 네. 9 to 6 꼬박꼬박 하면 줘요. 그냥 되는 그렇군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저 방송에서 차장 커밍아웃 해보긴 처음이네요. 그렇습니까? 네. 예, 최초의 질문은 제가 했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알겠습니다. 북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북쪽에서도 이런 라이벌 의식을 갖는 이런 라이벌이란 단어 자체가 있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없죠. 근데 뭐 그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여기 한국도 뭐 굉장히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도 못지않게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옆집이 무엇을 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옆집이 뭐 잘 나가면 나가서 헐뜯기도 하고 어떤 그 쓸데없는 라이벌 의식을 갖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북쪽이 서로 신고 정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게 라이벌 의식으로 좀 다시 그렇죠. 재탄생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악의의 경쟁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밀수 동네잖아요. 근데 이것도 밀수꾼들도 부류가 있어요. 만약에 잘 나가는 밀수꾼들은 이제 밀수꾼들끼리 합해가지고 이제 보이보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이에나들처럼 물고 뜯어야 돼요. 네. 지금 봤어요, 송희 씨 눈빛? 봤어요. 네. 와, 바짝바짝하죠. 아니 어땠어요? 그 본인의 지위, 밀수꾼으로서 본인의 지위, 랭킹 몇 위였습니까? 저는 이제 랭킹에 이제 거론은 안 됐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기름 그 직종에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 석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료 쪽에 이제 조금 좀 사장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늘상 이제 그 기름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휘발유를 한 몇백 킬로씩 팔아다가 현금으로 우리 아버지를 뒷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한테 계속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대야 아나요? 여기 저희는 이제 소리라고 다라이 일본말로. 다라이는 일본 우리 대야. 대야에다가 그 밑에다 이제 돈을 한 벌 깝니다. 그 위에다 이제 생선을 깔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큰엄마 우리 집 그 맛있는 저희 생선을. 송희 씨 이게 밀수한 얘기를 이렇게 아니 너무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저희 아버지 자리를 정말 많이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요. 예. 기름 사업을 하시면 네. 나라에서 지정해 줘요. 아빠밖에 못 해요. 송이 아버님밖에. 그렇죠. 그럼 그 자리를 어떻게든 내려와서 네.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네, 네.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그렇죠. 막 득실되죠. 그래서 그렇네요. 우리 대한민국 보니까 무슨 한 2년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자리들이 60살까지 합니다. 한 번 고정 자리는 60까지 합니다. 네. 공무원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니 북한의 모든 공무원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60 퇴직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정년퇴직으로. 물론 공무원 사회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북한 사회에 왜 라이벌 주제가 궁금하냐면 북한은 자유 경쟁을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네, 네. 그냥 당에서 정해져 있는 거 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면서 살고 이렇게 네, 네.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벌이라는 게 정말 과연 있을까? 경쟁을 정말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근본적으로 넘어와서 공산주의는 약간 그렇죠. 그 경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토피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활성화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욕도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그게 하니까. 이제 무슨 뭐 기업 간의 뭐 라이벌 관계가 돼서 경쟁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 이제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뭐 차장 자리를 하나 놓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권력을 지면 질수록 생활에 보탬이 되고 그렇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향해서 열심히 들 사람들이 몰려 있죠. 권력을 그래서 향해서. 북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아첨은 발전의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라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이제 이 돈주머니에 이제 많이 채우는가에 달려서 그 자리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권력이 결국은 모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인 거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아까 20대들은 권력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삶의 다른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렇죠. 북한은 삶의 다른 가치를 볼 것도 없이 권력을 가진 자, 안 가진 자로 나뉘는군요. 네. 라이벌이 훨씬 많겠네. 오히려 그러네요. 오히려 북한은 이 라이벌 의식이 아마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시장 경제다 보니까 내가 훨씬 좀 더 이렇게 그 능력 있고 좀 더 이런 재간 있고 해야만이 이게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뭔가 제품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경쟁 이런 체제는 아니고 생산적인 맞아요. 게 아니라 생산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에 누가 맞아요. 한 명이 내려앉혀야 내가 위로 살아남기 올라간다.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인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요. 아니 악의 그러면 경쟁이라니까. 그러면 연예인들도 네네. 결국 생존을 위한 경제가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눈빛도 바뀌었어. 예. 나 이 프리랜서들 너무 무서워. 저희 장난 아닙니다. 어때요? 제가 했던 프로그램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은 자유 경쟁 체제예요. 네. 누가 한 명이 새 코너가 들어가면 누군가의 코너를 하나 내려가야 됩니다. 누가 한 명이 스타가 되면 누구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치열하네, 그렇죠. 치열하죠. 제가 그걸 13년을 했거든요. 이야, 예. 보통 분 아니에요. 나가 떨어지는 분 예.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떤 분이 제 아시는 분이 그 술자리에서 네. 우연치 않게 이제 좀 술을 좀 많이 마시니까 뭐 나를 무슨 그 라이벌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빠를요? 네, 그래가지고 왜요? 무슨 여자한테 고백받듯이 얘기하세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네. 그렇지. 충분해요. 음악하는 충분하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한국 분들은 아니고 이제 북한 분들끼리. 북한 분들인데 탈북민들끼리. 네. 근데 그럴 남자가 수 뭐나 있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몇 희귀하니까. 명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똑같은 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네가 라이벌이라고 나를 의식했다는 자체가 내가 웃긴다고. 아니 나는 어차피 서해금이라는 악기가 한 대밖에 없는 악기라서 나는 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난 독보적이다. 그런데 그렇죠. 그분의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맞는 게 개그맨들도 못생긴 개그우먼 있잖아요. 그럼 네. 신인으로 새로운 못생긴 사람이 들어오면 긴장해요. 같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으니까 새로, 경쟁이 그러니까 아니라. 캐릭터가 겹치잖아요. 맞아요. 그럼 신선한 캐릭터가 훨씬 더 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뚱뚱한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에 뚱뚱했던 캐릭터가 약간 좀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런 게 있었어요. 있네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 PD들은 사실은 뭐 얼마나 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나와서 연출을 한다고 뭐 얼마나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또 PD들은 개인의 기량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행자를 쓰느냐, 뭐 어떤 스태프들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라이벌 의식이 있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아 모르겠어요. 저만 세상 편하게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우리 PD님만 모르는 것 같아요. PD님, PD분들 라이벌 이거 의식 대단하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제가 방송을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뭐 예능도 해보고 뭐 해봤잖아요. 시사 쪽은 사실 그게 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뭐가요? 뭔가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진 않아요.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딱 맞아요. 시사 PD가. 근데 야, 숟가락 하나 얹고 가네요. 똑같은 PD분들인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쪽은 막 시청률이 막 올라가고 이쪽은 막 내가 하는 프로그램 막 시청률이 떨어지면은 그 의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의식하는지 알아요? 진행자부터 바꿉니다. 우린 정규직이니까 진행자 잘못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TV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섭다. 그리고 TV는 시청률이 매일매일 나와요. 네네. 근데 라디오는 저희가 분기별로 청취율 조사를 하고 그렇죠. 청취율 조사라는 게 이제 표본이 3,0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나오면 이 조사는 되게 정확한 거고 못 나오면 이 조사는 정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믿는군요. 현실 저요. 3,000명밖에 안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뭐 저는 라디오 PD는 그런 경쟁이 없는데. 정규직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사람이 다 다른 거고. 그래서 제가 발전이 없나 봐요. 아, 왜 그러세요? 뭘 그래도 차장까지 올라갔으면 됐죠. 그 나이에. 저 월급 받는다고 이제 야, 부럽다. 차장 별거 아닌데 큰일 났네. 다음에는 꼭 이제 부장으로 올라가시기를.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 생에는 정규직으로. 아니 그러면 현희 씨는 그 한참 활동할 때 라이벌이 누구였어요 그때? 저희가 그 동기들이 좀 다 잘 풀렸어요. 뭐 저희 동기가 KBS 19기 개그맨 이제 공채 개그맨 동기가 유세윤 씨, 그다음에 뭐 그때 뭐 장동민, 유상무 씨 같은 팀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팀이 다 잘 나갔네. 저랑 안상태 씨라고 있나 안어범, 알죠. 김대범 씨, 뭐 안영미, 강유미, 홍인규 씨,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경쟁을 많이 했었죠. 아니 근데 동기들은 원래 되게 끈끈하고.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면 어때요? 좀 더 곤란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티를 내고 그러진 않은 게 각자의 걸어가는 이 방향성이 다 달라요. 그 안에서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사 경제 이쪽에 방향성을 좀 둔다면 뭐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또 연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개그 콘서트 안에서는 굉장히 좀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나 이런 걸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밖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약간 이런 방향성들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경쟁 체제가 좀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북에서 내려오신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어때요? 남쪽의 경쟁이 훨씬 심하잖아요. 훨씬 심하죠. 사회적으로. 네네. 근데 이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북쪽보다는 이거 너무 좀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훨씬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라이벌 의식이 막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버를 하는데 유튜버도 이제 그 지금 탈북 그 유튜버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 남자분 거 봤어요. 그분도 굉장히 저희 뭐 구독자 많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그 탈북민 유튜버들이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회수가 누구 더 잘 나오냐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잘 나와요? 예를 들어 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뭐 탑3. 근데 이제 그 이게 또 되게 웃기는 게 기존에 이제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영상이 하나 올라가면은 그 밑에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 영상 추천 영상이 떠요. 그러면 경쟁하면서도 공생하는 관계네. 그렇죠.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뭐 평양에서 오신 분, 뭐 항해도에서 오신 분 다 다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이야기를 평양분이 이야기하면 평양은 진짜 저랬어? 라고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솔직히 제가 좀 독보적이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밤차이 진행을 하죠. 제가 봤을 때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앞에 거 다 까는 거예요. 다 밑밥이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밑밥이야. 저는 이제 뭐 제 자체가 제 캐릭터가 워낙에 난 다른 사람이랑 라이벌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이게 소희 씨하고 저하고 성격이라니까요. 자존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성격 띄는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빠 자꾸 묻혀갈지. 한국은 가만 보면은 뭐가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좀 좋은 말로 얘기하게 되면 손해 경쟁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북한은 워낙 없기 때문에 그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없기 때문에 그 경쟁이 내가 이거를 잃으면 내 생존하고 완전하게 관련된 거지만은 그냥 거의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는 시스템인 거죠. 한 사람이 그렇죠. 차지하는 이긴 나머지는 사람에게 승자에게 네, 승자 독식 체제.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제 하도 이제 무슨 그 뭐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다가 다른 거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북한은 그거를 옮겨간다라는 것이 큰 자본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이 있으면은 승자가 10을 갖는 게 이 사회주의 체제는 그 10을 공평하게 나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이 10을 갖고 나머지는 0을 주는 공평함은 그렇죠. 이거는 좀 저는 이해가 공평함이 0의 포커스에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는 된다면은 거죠. 이제 그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체계 자체를 그걸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그게 이미 2002년도에 다 깨져버렸어요. 뭐 분배, 그렇죠. 그다음에는 뭐 계획 경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배급제도가 붕괴됐거든요. 네, 지금 작은 단계의 그 발전되지 못한 작은 단계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궁금한 게 성진 씨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도 음악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연주 잘하는 애가 당연히 라이벌로 경쟁해서 독보적으로 오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연주도 더 많이 주고 그러진 않아요? 조금 그 아이러니하다고 봐야 되나 이게 뭐가 있다면은 내가 진짜 연주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1등이 되게 되면은 완톱이야. 괜찮아요. 괜찮은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그냥 어정쩡해. 그러면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더 치열하고 요게 또 뭐가 따라다닌다면은 너희 아버지가 뭐 하냐, 너희 경제력이 뭐가 있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북한은 그렇거든요. 어떠한 그 뭐 장자리를 딴 사람이 어떤 뭐 부장이 됐든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찍으면 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무슨 재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탑이 아니면은 재능을 가지고서 이게 그 윗사람한테 우리가 북한에서는 고인다고 하잖아요. 뭐 돈을 갖다 바치든 담배를 이러한 것들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계속 묻히고 결국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렇군요. 아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북쪽도 어떻게 보면은 치열함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저희 그 굳이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내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자기 자기를 이제 우리 아버지 뒷배경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돈을 이렇게 이제 뇌물을 돈을 이제 상납을 해가지고 저분들 다 이제 다른 데로 이동시켜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주변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 그 자리를 눈독 들이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싹 없애쳤어요. 전 제가 봤을 때 송희 씨의 이야기를 적어서 드라마로 발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는 만약에 열이잖아요. 돈이 열이면 우리 아버지 많이 안 먹어요. 딱 3만 먹고 나머지 7은 다 줍니다. 저기요 송희 씨 너무 방송에서. 근데 그게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 살아남으려면 검열이 붙으면 우리 아버지는 적게 먹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많이 먹은 사람이 아버님 날만 죽었거든요. 똑똑한가 봐. 아니 우리 송희 씨가 사실 자기는 뭐 이런 거 라이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송희 씨가 몇 년 전에 치질 수술을 해가지고 이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서 아니 본인이 방송에서 본인이 말했어요. 왜 갑자기 부끄러워해? 자기가 얘기했잖아. 작년에 피디님 방송에서 얘기했다니까요. 본인이 내가 밝히지 않았어요. 상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아니 성희 씨 아니 지금 성희 씨 얼굴이 완전히 사과됐어. 아니 송희 씨 미안해. 아니 왜 1년 전에는 안 부끄러워했잖아. 괜찮아. 아니 그때 우기 씨한테는 안 부끄러워했는데 왜 현희 씨한테는 부끄러워해? 그러니까 우기 오빠는 약간 좀 만만했나 봐요. 오히려 최욱 씨가 결혼 안 하고 저는 아니 그때 정말 맞아요. 본인이 당당하게 한 1년 됐어. 이제 본인이 당당하게 어제다.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고요. 근데 그때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제가 아니 그러면 이 자리에 임시로 앉힐 탈북 방송인들 중에 우리 여자 찾아보자 또 저한테
절대 안 된다. 맞아요. PD님이 해라. 맞아요. 나는 절대 이 자리 못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 했잖아요. 멋있다. 그 라이벌러스 있는 거야. 나는 오히려 이런 그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방송 중에 치질 수술했다고 말하고. 맞아요. 송희 씨랑 결혼하면은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아, 내가 밥은 안 굶겠구나. 그렇죠. 나를 먹여 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있구나.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PD님 여성이니까 그 PD님 또 진행도 잘하니까 무조건 이 자리 지켜달라. 내가 치질 수술 딱 하고 2주 만에 컴백한다. 좋다. 그리고 정말 컴백했어요. 그리고 게스트는 무조건 남자로 불러달라. 좋다. 여자는 안 된다. 아, 이런 라이벌 의식 너무 좋죠. 근데 그거는 있어야 돼요. 그러한 또 이제 선의 경제 라이벌을 통해서 뭐 인간도 발전해되고 사회도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빠 보이고 그럼요. 오히려 이런 자유 경쟁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인간의 솔직한 내면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또 웃기는 게 우리 PD님이 그걸 이제 고지식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아니 저도 왜냐하면 저도 생생경제 진행자로 아주 우리 제작진들이 네네. 이 사람 어때 이 사람 어때 저 휴가 갈 때 의도가 뭐냐 나보다 잘하는 애들 지금 데리고 오는 절대 특히 여성 진행자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캐릭터 안 돼요. 겹치면 안 된다. 대타가 무섭습니다. 안 돼요. 예,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대타가 미인 경험 아니 본인이 대타로 갔다 미인 경험. 아니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도 YTN의 그 이동영 작가님의 정면 승부를 제가 대타로 일주일 띄웠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이제 PD님이 저를 여기서 섭외를 하신 거거든요. 진행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 나는 화연이 씨 보이스가 저렇게 좋은가. 그럼 저 옆집도 혹시 자리? 안 돼요. 정명수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대타를 줘도 우리 현희 씨. 아니 저도 그 어떠한 그 방송국에서 이제 그 다큐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려면 그 대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나보고 이제 아무래도 음악하는 분이니까 사람들 많이 할 테니까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남자를 소개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럼. 괜히 그 사람이 들어왔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좋거나 뭐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본능인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 이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실패했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완전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또 이런 본능을 완전히 경주를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경주를 시켜. 맞아요. 앞이 없어요. 그냥 막 달려야 돼. 맞아요. 본능과 싸우는 거는 가장 멍청한 행동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근데 북쪽에서 그래도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직장생활이라든가 뭐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이야기의 라이벌을 이야기했고 북한 체제 안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어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중앙당이라고 보는데요. 중앙당. 재밌겠다 이 얘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중앙당이죠. 정치군요. 정치. 이게 제가 이제 2013년까지 북한에 있다가 탈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때 당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가장 이 권력이 가장 센 사람이 장성택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일무이하게 또 이제 고모부고 그리고 이제 그 김씨 정권에서도 가장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했어요. 경제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장성택이라는 그러니까 이 장성택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 다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해를 해가지고 장성택을 끝내 이제 내쳤잖아요.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네네. 그래서 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 그런 게 있어요. 가장 무서운 곳은 이제 중앙당이다. 거기는 이제 그 김정은 그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거의 하이에나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 이제 체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사극을 보게 되면은 조선 왕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거기 치열합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그렇겠네요. 또한 그 중앙당의 보통은 그냥 지도원이게 되면 중앙당 지도원도 밖에 나가게 되면 최고의 권력자예요. 지방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그렇겠죠. 그런데 그 중앙당 안에서는 제일 하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중앙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출퇴근할 때 항상 이제 그 모리 위에는 고압선이 흐르는 것만큼 긴장감 그렇게 긴장하고 다닐 정도로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좋은 편이에요. 머리 위에 고압선이 다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치열하고. 아니 그 형제간의 그런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정남 살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김정은이 기획을 하고 그게 정말 맞아요? 벌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조선왕조는 보면. 그렇잖아요. 뭐 세자 자리 하나 딸려고 제 맞아요. 형제들 뭐 죽이고 뭐 귀양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뭐 삼촌이 뭐 그렇죠. 조카 그렇게 그럼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재벌들 사이에서도 형제 나뉘는. 북한에서도 맞아요. 어떤 얘기를 했댔다면은 그때 김정일 시대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이 이제 평일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평일이를 이제 외국 대사로 내보내고 쿠바. 그리고 자기 삼촌이 있었거든요. 김용일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의 동생이죠. 이 사람을 이제 자강도 쪽에다가 보냈어요. 근데 김종일이가 죽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고 형제 피부치들을 누구도 죽인 적 없고 장성택에는 워낙 말썽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눈에 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사생활도 그렇고. 그렇죠. 내 말도 잘 안 듣고 어찌 보면 김종일의 최고의 라이벌은 장성택이었는데 그 아버지 때부터 자리를 유지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종일이가 마지막 끝내 했던 얘기가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매부입니다. 그 말이 있어요. 중앙당에서 돌아가는 말. 그래서 장성택이가 계속 이제 김종일한테 보고가 돼도 김종일이가 계속 막아줬던 거예요. 커버 쳐줬네. 했는데 정남이가 그냥 쳐버린 거예요. 정은이가. 예.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중앙당 소식을 일반 북한 사람들도 주민들도 잘 알아요. 뭐 쿠바로 갔고 어디로 갔고 이런 걸? 근데 이게 그 90년대 이후로 갈려져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휴대폰이 다 보급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 거의 뭐 한 60% 이상 주민들은 휴대폰이 있어요. 그래서 600만 이상이 휴대폰 사용하고. 그러면 뭐 단체 톡방 이런 것도 있겠네요. 지금 굉장히 해맑아 보였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 돌리고. 우리 양강도에 있는 소식을 평양에다 바로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소식을 바로 양강도에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휴대폰을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요. 사용자가 600만 명이 넘어섰다니까요. 지금. 아니 근데 2,500만 중에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데 그런데 휴대폰을 그렇게 60%씩 갖고 있게 허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인터넷 그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 네이버 땡요. 네이버 땡은 뭐예요? 다 말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엔땡 해야 돼. 자료를 찾으면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북한만 쓸 수 있는 그런 인트라넷이라는 망을 만들었어요. 강성망. 그래서 북한 주민들만 이제 네트워크가 소통이 되게끔 통제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 전화로만 소식을 전하면 우리 예전에 가족 오락관에 뭐라고 단어 말하면 옆에 사람이 단어 말하고 옆에 사람이 단어 말하면 엉뚱한 거 말하잖아요. 레전드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확인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전화로만 소식을 전하면 확인이 안 되고 카더라도 많고 많죠. 가짜 뉴스가 엄청 많겠네요. 북한은 일단 다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그 뭐 말하잖아요. 무슨 뭐 또는 가면서 뗀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그냥 말에 하나 붙으면 계속 드러나는군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것 같아. 그랬대. 뭐가 됐대 하고 계속 생성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듣는 사람은 그냥 뭐 황당한 소리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문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북한의 정보를 이제 가져다가 쓰거든요. 근데 북한의 정보원들도 없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뭐 나쁜 소문도 퍼뜨리고 말도 좀 많이 보태고 그리고 가짜 뉴스도 좀 많이 생성이 되고 그런 현실이겠군요. 네,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또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저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 남쪽에서 확실히 그 여성으로서 느끼시는 그 경쟁 이런 건 어때요, 송희 씨는? 난 이게 또 좀 궁금하네. 저는 너무 외모라든가 외모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댓글 보면은 여자는 예쁘면 장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예쁜 게 장땡이 아니에요. 그래요? 여자는 능력 있고 돈 있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탈북 여성들이 생활력이 있는 거예요. 맞아, 엄청나게 여성들이. 송희 씨만 봐도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서 어떤 여자들이 가장 이제 신부감으로서 채고 나면 열쇠가 한 5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무슨 열쇠? 남편 오토바이 열쇠, 그리고 집 열쇠, 그리고 뭐 대학 열쇠, 그리고 핸드폰 열쇠, 무슨 열쇠 이렇게 한 5개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여성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나 같은 애는 시집 못 가겠구나.
있어야만이 최고로 시집을 잘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경쟁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여니까 무조건 예뻐야 돼. 네, 맞아요. 무조건 뭐 예뻐야 돼.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대한민국 너무 외모지상주의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송희 씨도 거기에 대열에 합류하고자 그렇죠. 굉장히 노력 많이 해요.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이제 작년부터 쭉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방송에서 많이 말했어요. 곧 2주 후에 또 다시 얼굴이 또 퉁퉁 이제 또 지방 이식으로 이제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위 아래 다 수술을 하는 싹 다 해야 돼요. 저기 송희 씨 통일 되면 엄마 아빠가 알아는 봐야 되잖아. 목소리만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넣으시고 그리고 강남에 은우님이 만드시고 너무 좋던데요. 은우까지 가셨어요. 왜냐면 저는 현대로 살고 싶어요. 저 9세대로 안 살고 싶어요. V라인으로 살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예뻐요. 너무 미인이신데.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좀 더 땡겨야 되나? 큰일 났네요. 남쪽에서 계속 살아오셨더니 PD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좀 가고 있는 방향인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잘 안 떨어진다고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방송에서 뭐 예를 들어 게스트한테 예쁘시네요. 뭐 젊어 보이시네요. 이런 말을 의식적으로 굉장히 안 하려고 애쓰고요. 특히 그 고설리 씨가 오히려 문제 제기를 되게 많이 했었대요. 설리 씨가. 그것도 평가다. 나에 대한. 예쁘시네요. 젊어 보이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쁘네요. 젊어 보이네요 하면 기분 좋아요. 왜냐면 나는 그런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버린 몸이고 저라도 주의해서 저라도 주의해서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내 딸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예쁜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냥. 맞아요. 뭐 이뻐요, 뭐 잘생겼어요. 인사요, 인사. 거의 인사말처럼 지금 굳어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쁘지 않는데 이쁘다는 거는 신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인사처럼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얼굴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대화 중에 거의 얼굴 평가라고 하죠. 근데 외국에선 그렇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은 대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 인사지만 저한테 아까 보자마자 나 머리 깎은 거 잘 어울린다고 얘기해놓고 뭘 그런 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버린 몸이라고. 정규직 이봐요. 정규직이랑 너무 차장님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앞뒤가 다르게 앞뒤가 같으면 안 돼요. 대륜 좀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앞뒤가 너무 달라가지고. PD 말을 들으면 언뜻 그냥 조직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외피를 몇 개 쓰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네요. 아니 청취자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도 살아야 되니까 아이 둘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의 의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도만 잘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로서 북쪽에 계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라이벌 느끼는 거는 어떤 점이 있을까?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것을 많이 좀 보는 편이죠, 남쪽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북한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그 한국에 와서 조금 편한 면은 있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그 세대 사람들은 그런 게 강하잖아요. 남자는 무조건 가족을 지켜야 된다. 남자는 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지금 세대들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데 우리 세대는 안 그래가지고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는 남자들을 이거 낮전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낮에 이 전등을 켜면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밤에 켜는 전등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잠깐만요. 이게 묘하네요. 네, 낮전등이라는 거는 완전 필요 없는 사람. 쓸모없다. 그러니까 쓸모없잖아. 왜 낮에 전등을 켜? 오늘 방송이 은근히 좀 이상해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그리고 10,000원짜리 열쇠. 무슨 말이야? 10,000원짜리 열쇠라는 게 뭐냐면 그나마 북한은 이제 그 북한 그 도둑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집이라도 좀 지켜라. 집이라도 지키니까. 그래서 10,000원짜리 열쇠라는 이름을 달아줬어요. 남성들은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생활력이 또 반대로 강해지는구나. 거기 북한에 있는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많이 해요. 남의 옆집에 남편은 돈 버는데 나는 집에서 지키고 우울해지고.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여기 와서 더 어깨가 여기에서는 펴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건 다 하고 살잖아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 이거 팁이 있고 뭐 그래서 조금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남쪽이랑 북쪽이랑 이 라이벌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역시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비슷하구나. 똑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그래서 하네요. 한 뼘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름 기가 막히게 짓지 않았습니까? 최고! 누가 줬습니까? 우리 작가가. 다행이네요. 본인이 아니어서 차장님께 아니어서 작가가 다행이네요. 잘하는 게 PD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성 경쟁 몰라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수다 라이벌과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오늘도 역시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수다 보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민 PD님, 박성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뼘 차이는 여기까지고요. 끝곡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남북 이웃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또 만나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널 사랑하는 나를 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럴 수가. 나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어. 널 어떻게 쳐다봐야 하나 이런저런 걱정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 사실이 아니야.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아. 세상에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볼까. 이런저런 걱정